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의 유영아 조롱 터졌다. 먼저 어제 대구를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만에 처음 갔어요. 2년 만에. 2000년, 2020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유시민 배신의 정치를 청산하자라고 내려가가지고 1년 동안 대구에 머물면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외치다가 그 대구의 그 애국 시민들의 힘 바탕으로 제가 출마를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승민이가 4.15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만들었죠.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대구에서의 이른바 지역 패권주의, 지역 연고주의로 인해서 참 무참하게 패배를 당해가지고 제가 대구 쪽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육체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근데 어제 2년 만에 우리 유영아 변호사의 그 개소식 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대구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예. 그 유영아 변호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 돌아다니는데 밥 먹고 뭐 이러는데 굉장히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대구 그 유영아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윤칼세 TV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니 뭐 이거 뭐 굉장히 많이, 정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일이고, 내가 대구를 2년 동안 안 갔는데 내가 너무 참 너무 좀 협량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어쨌거나 참 대구에서의 저의 경험이라는 게 참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저는 많은 걸 얻었어요. 네, 그건 틀림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좀 제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 생각 이상으로 우리 윤칼세 TV를 많이 보시고
또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 시간밖에 있지 않았지만 역시 대구구나. 그걸 느낀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못된 짓을 하고서 보수 우파 정치권, 특히 대구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못된 짓을 하고서는 정치하기가 정말 힘든구나라는 걸 저는 절감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무슨 매력 때문에 그럴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쁜 짓, 못된 짓을 하고서는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낀 게 그게 뭐냐? 홍준표입니다. 제가 만난 대구 시민들이 홍준표에 대해서 아주 의우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셔가지고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으러 다닐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퇴출시킨 게 홍준표다. 절대 홍준표를 찍을 수 없다. 이러고들 다들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선거에 관한 한 규제구나. 이 게임을, 구도를 완전히 홍준표 대 김재원으로 했다가 유영아 후원회장까지 맡으면서 유영아 지지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구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박근혜 대 홍준표로 구도를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구도를 바꾸는 데에 아주 능하신 분이구나. 홍준표가 완전히 지금 구조적으로 급격하게 고립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그 분위기는.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100% 홍준표는 그냥 무투표로 돼. 근데 여기에 결정타를 박근혜 대통령이 때린 거지. 그래가지고 홍준표의 독주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야. 자, 정말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그러더라고. 홍준표의 일방적인 독주 있잖아요. 응?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남지사를 2번 하고 당대표를 2번 하고 대권 도전을 2번 하고 난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은 관짝으로 들어갈 때까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홍준표가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동영상이 나오기 전에 4월 8일 날 동영상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대구 경북 기자협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4월 4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4월 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동영상을 배포했어요. 여기서 그냥 단숨에 홍준표 30일, 유영아 20일, 김재원 15. 완전히 김재원을 따돌리고 독주하던 홍준표한테 10% 차이로 그냥 한 번에 딱 좁혀놓은 거예요. 나 정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구도를 바꿔놓는 거. 무섭구나. 에? 그러니까 뭐냐면 딱 가서 보니까 대구에 가보니까요. 김재원이는
유영아하고 단일화할 필요도 없어. 이미 구도를 홍준표하고 유영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김재원이는 단일화를 해서 뭐 유영아를 도와주고 나발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김재원은 김재원대로 가면 돼. 그냥 3등 할 거고 그냥 유영아가 홍준표를 이기느냐 마느냐 이 구도로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이는 뭐 굳이 시키지 않더라도 유영아 지지선을 할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네? 근데 유영아의 그 사무실을 가는데 김재원이 사무실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걸개 그림을 그려놨는데 김재원이하고 윤석열이하고 둘이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을 실었, 그 걸개 그림을 썼더라고. 김재원이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 박근혜와의 관계를 그야말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윤창중 입장에서는 그 장면을 보고 네? 박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최고의 신복이었던 김재원이가 윤석열하고 같이 포즈를 취하는 그 걸개 그림을 자기 선거 사무실에 걸어놓은 걸 보고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한민국 정치는 정말 쓰레기들이 하는 직업이구나. 어떻게 윤석열하고 함께 있는 걸개 그림을 걸어놓을 수가 있느냐. 대구 시내에서 김재원이는 박근혜 키드라는 걸 다 알고 근데 윤석열 키드라는 거 아니야. 이건 완전히 배신의 다리를 그냥 건너버린 거야.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김재원이가 절대 유영아한테 지지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본때를 보여줘. 본때를.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야 돼. 자, 이런 구도가 되니까 홍준표가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꼭 그렇게 모셔야 한다면 전직 대통령 비서관 제도라는 것이 있다. 전직 대통령 비서관이 돼서 모시는 게 맞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전면 공격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벌떼처럼 역작용이 역효과,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으로 남아라 이거야. 하하하하. 네? 전직 대통령으로 남고 유영아 너는 먹고 살기 힘들면 그 전직 대통령 비서관이나 하라 이거야. 이야, 이건 엄청난 조롱이지, 조롱. 엄청난 조롱이죠. 네? 전직 대통령 비서관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야. 물론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틀림없어요. 근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냥 있어라 이거야. 박 대통령이 딱 그 사면 됐을 때 12월 24일 사면 됐을 때 홍준표의 코멘트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정치권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때 말이 씨가 된 거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는 걸 훤히 아는 상황이었어. 네. 홍준표는 그때부터 대구시장 나간다고 했으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아주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홍준표는 한 시간이 다르게
대구에서 구조적으로 급격하게 고립되고 있다.